세 번째 주제는 이태원 사고랑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그 의도를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네. 누가 죽음을 이용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인데요. 민주당 의원이 말이에요. 한 의원이 문자 메시지 받은 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됐나요? 예. 문진석 의원인가? 문진석 그렇죠. 의원이죠. 문진석 의원이 받은 문자인데 저 내용을 보면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 이런 또 책임자 처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참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중요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저 문장이 저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 사망자들의 얼굴 사진이나 프로필을 다 공개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 공방, 정쟁에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마인드, 이게 바로 제가 좀 멀리 나가는 걸지 모르겠지만 주사파 마인드예요. 자기들 어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거기서 맥이 다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가슴 아픈 유족들의 슬픔을 정치 도구로 삼을 생각을 벌써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문진석 의원이 자기는 여기 동의 안 했다,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저 메시지 보낸 사람이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고위당 직장인 거예요. 남영희 부원장인가 그 사람인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 이모모 씨인데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할 때 당에서 실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부원장이군요. 그러면 아주 고위직이라는 뜻이에요. 네. 원내대표 실장이라는 거는 보통 네. 2급이거든요. 네. 공무원 급수로 따질 때. 네. 그러니까 굉장한 민주당의 고위당직자가 지금 이런 제안을 했고 이게 논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의 어떤 이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맨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개 3마리도 못 지키고 민주당은 지금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정쟁이 먼저다를 하고 있는데 좀 이러지 말고 사람답게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예전 기억이 나는데 2002년에 월드컵 때 진짜 미군이 몰던 이제 장갑차가 이제 여중생 2명 이제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두 분 이제 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뭐 죽었는데 그게 미군이 사과를 다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진, 사실 되게 참혹하게 죽은 사진을 막 길거리에 막 전시하고 저도 이제 그거 보다가 눈을 막 돌렸는데 교수님 미선이죠. 예, 그 6월 달에 계속 그가 난리를 피우더니 12월에 다시 한번 그걸 재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촛불 들고 모여갖고 뭐 근데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단지 그냥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단지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반미를 외치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거 대선에 뭐 어쨌든 잘 이용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좀 또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네. 상당히 짭짤한 뭐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제2의 세월호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민주당 안에서 뭐 어떤 사람은 2년은 끌 수 있는 소재다. 그리고 총선까지 끌고 가자 이런 속셈을 그냥 막 내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런 문자가 오늘 공개됐고 최민희 의원도 또 똑같은 최민희 전 의원이죠. 그분도 똑같은 주장을 또 했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분명히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류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분들 말대로 이렇게 그 뭐 희생자 이름 알아내서 그 뭐 사진 같은 거 걸어놓고 이제 추모 공간 만들면 이제 뭐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가 이제 더 상승해서 이 기간이 굉장히 연장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대체 우리나라가 얻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나라가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태원 추모관 만들고 그 다음에 이태원 조사 무슨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처럼 그런 조사위원회 꾸려서 거기다가 또 자기네 사람들 많이 집어넣고 또 이거를 국가 예산 넣어가지고 조사하고 뭐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나도 이건 승복할 수 없다. 다시 조사하자. 그러고 나중에 뭐 네덜란드나 뭐 다른 인도 같은 다시 압사가 일어난 이런 나라 가서 뭐 거기서 또 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뭐 이러느라고 돈 엄청 쓰면서 한 뭐 몇 년 끌고 가서 결국 대선 이기자 뭐 이런 거 아닐까? 진짜.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진짜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호 때는
그게 먹혔을 거예요. 네, 먹혔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그런데 이게 한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이 지금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뭐 그런 이게 좀 잘 안 먹힌다. 이런 좀 각성들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고 없고 뭐 선동이 먹히고 안 먹히고를 떠나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또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시민단체나 민주당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실상 하부 조직인 그 뭐 촛불 행동하고 막 퇴진 집회하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때 조국 전 장관 수호 집회하고 했던 곳들. 거기서 아마 이 사고 사망자들의 사진이나 프로필을 공개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내일 이제 이태원 현장에 가서 뭐 최고위원회 회의와 추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설명, 언론에게 나간 설명을 보면 그 돌아가신 분들 이 사진이 있는 곳에서 추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부터가 사실 지금 이 문진석 의원이 받은 문자 내용 메시지 그대로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막 이 언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현장에 가서 추모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머릿속은요.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리고 이 사고를 어떻게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까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이걸로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더 흔들어 볼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관심이 집중된 걸 어떻게 분산시킬까? 어느 순간 우리도 김용이나 유동규 이야기 좀 안 하잖아요. 정진상 이야기 좀 덜 하게 되잖아요. 이걸로만 묻혔죠, 가득 차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로만.